오늘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님의 2심이 있는 날인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남태령 대첩, 제2의 남태령 대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왜 나오는지 그걸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실은 트럭이 남태령에 가고 지금 이 한마디로 많은 농민들이 분노해서 목소리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맞불 집회 타령하면서 뭐 가세연, 신남년, 안정권 이런 사방에서 막 공격을 하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조롱하고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실제로 협박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또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 경찰에서 광화문 서십자각 쪽 농성장에 트랙터 한 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견인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새벽 4시에 광화문 서십자각 천막 농성장에서 전농 소속 트랙터 한 대를 경찰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이동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농민들은 만만하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또다시 역사를 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남태령의 연대 인간 키세스가 재등장한 겁니다. 이건 제2의 남태령 대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거리로 모인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저들은 저렇게 서사를 훔쳐가는 거, 지들이 서사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쓸 방법이 없으니 맨날 그걸 회방 놓고 조작하고 짜깁기하고 덤터기 씌우고 이런 짓만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탄핵 찬성하는 그 키세스 시위단, 이걸로 진짜 많은 시민들이 감동하고 지금까지도 에너지의 그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또 자기들이 조작을 했다가 걸린 겁니다. 이정은 작가의 작품을 저런 식으로 윤석열 내란 수개가 갖다가 써서 심지어 사진을 그 훔친 걸로 모자라 아예 책에 박제를 해버려서 지금 또 난리가 났는데요. 아니, 표지로 쓰려면 선명한 이미지를 써야지 해상도는 이게 뭐고 진짜 피눈물 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북저함이라는 출판사, 장영관이라는 작가, 뭐 저걸 작가라고 불러도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심지어 인세를 윤석열 국민변호인단에 기부한다면서 뒷표지에 대놓고 이정은 작가의 키세스 시민단 작품을 도용한 겁니다. 무단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무단 도용도 기가 막힌데, 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수개를 옹호하는 의미로 키세스단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돈으로 막 끌어들이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사이비 종교라든지 막 군 정보기관, 국정원 등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늘 그런 역사만 써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제대로 된 역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서사를 훔쳐가고 이런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인간 키세스단을 윤석열 지지자로 심지어 국힘 정치인도 둔갑을 시켜가지고 난리가 난 바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인간이 뭐라고 있냐? 이상이라는 인간인데 국힘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뉴스를 발굴한대요. 그러면서 맨날 가짜 뉴스하고 뭐 이재명 대표님 친중 딱지 붙이고, 이게 다 저쪽에서 벌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놓고 무슨 진짜 뉴스 타령하냐, 도대체 저렇게 독재를 찬양하면서 무슨 자유주의 타령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한덕수의 내로남불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해서 어떤 결과여도 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한마디로 국민들한테는 또 저렇게 법에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상목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아니 당장 자기는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무시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니까 더 이거는 열받게 만든다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자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못 본 척합니다. 이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지금 한덕수의 모든 걸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래놓고는 또 돌아오자마자 뭐 북한 도발, 사이버 공격 얘기를 하면서 긴급 NSC를 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게 뭐하는 인간입니까? 아니, 마은혁 임명을 당장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저런 식으로 지가 또 대행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걸 보니
시민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언제까지 저들의 선의에만 기대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리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국힘당 것들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너나 할 거 없이 한덕수 탄핵 기각을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적 결정이래요. 윤석열 파면돼도 역사적 결정이라고 떠받들어 줄 겁니까? 내란 폭도 세력들, 저것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텐데 국힘당 것들이 저거를 역사적 결정이라고 띄워주면서 그 폭도짓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저것들 존재 자체가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원희룡 같은 인간은 뭐라 그러냐, 탄핵 정족수 151석, 한마디로 저들이 각하 타령을 하던 게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 아닙니까? 한덕수 기각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민주당의 탄핵 면허를 내준 거다. 윤상현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정족수 151석 판단한 거는 헬게이트를 연 거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힘당은 그러면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같은 당 안에서도 5만 가지 얘기가, 그것도 상충하는 내용들로 쏟아지고 있으니까 저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지? 저건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다 저렇게 내란 수괴를 대놓고 옹호하고 반국가 행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해산시켜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윤상현이 지금 누구랑 가장 많이 어울립니까? 전한길 씨랑 어울리면서 내란 수괴를 지키자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내란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가만히 방치하냐,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은 절친이었던 김호창 대표는 전한길한테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성 안 하면 나 하늘에서도 볼 생각 없다, 이런 얘기까지 오죽하면 꺼내고 있는데, 그도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쓰레기라고 표현한 거는 광주에 가서 계몽령이라고 조롱을 하고, 이거는 세월호 폭식 투쟁하던 일베랑 뭐가 다르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게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과거에 전한길이 어려울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준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전한길이 파산하고 김호창 대표한테 왔을 때 김호창 본인도 파산 직전이었지만 집으로 데려와서 재워주고 침낭을 내주고 바닥에서 자고, 이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의 호의를 뒤통수 세게 치면서 배신까지 하니까 그러면서 배신을 넘어서 국가 자체를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전한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을 때 도움을 받았으면 사회에 보답을 하고 살아야지, 저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하다하다가 무슨 윤석열 암살설 같은 음모론이나 퍼뜨리고 있고,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은 사회적, 정치적,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테러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암살 성공을 빈다던 신학대 교수 내란 선동 혐의로 평화나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장신대 은퇴 교수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 그러면서도 또 표현의 자유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 평화나무에서 제대로 이번에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지금 제일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윤석열, 이재명 동시제거 작전 아닌가? 혹시나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오늘 대표님의 2심, 이거를 완전히 피선거권 박탈 때린 다음에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점차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헌재 앞에 집결해서 방금 민주당도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 중 윤석열 선고기일 지정해라. 지금 시간을 질질 끌 이유가 하등없지 않냐. 빨리 선고기일 지정하고 이번 주 내에 선고해라. 안 그러면 이게 나라가 아작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벌써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나라를 언제까지 막장으로 몰아넣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또 이승환 형님은 목요일 저녁 7시죠. 안국동 사거리에서 촛불 문화제에 참여를 합니다.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2심 선고, 사실 애초에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사건입니다.
오후 2시 선고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죠.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현동 부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요게 지금 이렇게까지 재판으로 올 사안이냐, 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김문기 몰랐다는 건 말 그대로 기억이 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그 기억이 있었던 거를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1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힘의 사진 짜깁기예요.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는데,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이거를 저나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똑같이 국힘당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언론 보도가 민주당의 조작이라면서 이걸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오히려 이 박수영 의원의 짓거리를 피선거권 박탈시켰을 겁니다. 결국 사진 조작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 없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2심에서는 달라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 이 백현동 관련해서도 전혀 이 맥락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검찰이 짜깁기 해서 조작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1심에선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래가지고 2심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 그래서 민주당 사검독이 사법정의구현 그리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무죄를 확신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김규현 변호사도 똑같은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만 아니었다면 이거는 수사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인데 여기까지 온 게 기가 막히다는 거고요.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이유로 이거는 무죄는 물론이고 애초에 기소될 사안조차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은, 그리고 국힘당은 어떤 식으로 계속 여론전을 합니까? 정치 생명과 대선 출마 기로에 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선하고 하등 관계도 없는데 저들이 그렇게 비나이다를 외치는 거에 왜 우리가 딸려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조기 대선 전국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식으로 중도층 얘기하고 당내 균열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내에서 플랜 B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게 지금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자유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들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짓까지 저지르면서 오직 이재명 제거, 모든 데에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에 플랜 B 타령을 하면서 난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하고 힘을 보태겠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당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저건 영향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애초에 이걸 징역형 선고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잠시 후 오후 2시 이재명 대표님의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가, 당연히 저도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소식 요약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